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정권 찌르기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했는데요. 음, 그 지금 이번에 그 저희 어, 코로나 관련해서 네, 저희가 지금 선생님과 꾸준히 저희 청와대나 이 정부가 이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전문가의 피드백을 전혀 받지 않는다. 그리고 하물며 주위에 전문가가 없는 거 아니냐. 임상과 관련은 제대로 된 그거에 대한 조금 의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번에 기사를 통해서 관련자분이 사실상 폭로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걸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있어서 조금 이거에 네, 대해서 나누고자 좀 초빙했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또 소개가 늦었네요. 저희 하지영 가정의학 가정의식. 제 네, 소개를 좀 늦었네요. 네, 네. 한 15년 개업이 생활을 한 가정학과 전문의 하지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이 코로나 겨울철 대유행 대비 계획을 보고서를 냈는데 청와대가 이를 묵살했다라는 내용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번에도 정 간사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네, 우리가 이제 이 바이러스 질환을 그 임상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이 한 10월부터 이제 내년 3월까지 우리가 한 5, 6개월간을 바이러스 호흡기 질환이나 바이러스성 뭐 장염이 아주 창궐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업을 하다 보면 다들 우스갯소리로 겨울 이 환절기부터 시작해서 이때를 우리가 한 몇 개월 벌어서 이제 여름철에 먹고 산다 할 정도로 사실은 이제 한 10월, 11월부터 이듬해 이제 3월까지가 이 당연히 이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질환들이 가장 창궐하고 유행할 때라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죠, 의사들은. 네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 어, 우리가 이제 초기에는 K방역이다 하면서 나름 대응을 잘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지금 이 상황, 그러니까 지금 매일 확진자가 한 1,000명가량이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를 보면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가 이제 1,000명이 넘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계속 집단 감염이죠. 이제 그 취약한 집단 생활을 하는 요양병원이나 또 구치소, 뭐 이런 교정시설에서 국가관리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많은 수의 확진자 수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르면 그 중에 이제 확진자 수의 한 2%, 2.5%는 또 중환자가 그 확률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우리가 중환자가 발생을 하면 또 한 2, 3주 후에 이제 사망자 수가 늘게 되고 지금 그래서 이 상황이 내년 한 2, 3월까지 갈 텐데 올 2, 3월까지 갈 텐데 어, 정부가 왜 이렇게 속수무책 이렇게 당하는 건지 이렇게 좀 초기에 했던 거와 예상과 달리 네, 지금 왜 이렇게 방역에 구멍이 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나름 그렇죠. 추측을 해보면 사실은 이 전문가들 특히 이제 이 감염을 올해 전문적으로 보신 교수님이나 그런 전문가 선생님들은 올 초부터 계속 이런 이제 뭐 그 민간 병상을 더 확보를 해야 된다. 중환자 위주로 병상 확보를 더 해야 되고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대유행에 그래서 초기부터 이제 그 계속 그런 주장을 하시고 또 그런 언론에도 계속 말씀을 해오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누구나 의심을 하죠. 이게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닥쳤을까? 왜 미리 준비를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지금 이제 백신 문제도 어, 지금 이 백신 수급에 조금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그 전문가 선생님들 얘기를 귀 기울여 듣고 어, 좀
미리 준비를 했더라면 어차피 이게 이제 올 21년도까지 우리가 되도록이면 빠른 시기에 이 코로나의 종식을 좀 그런 계획을 꿈을 꿀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의혹과 뭐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지금. 네. 네, 그렇죠. 안 그래도 좀 황당했던 게 분명히 7, 8월 달쯤에 그 네. 가천대 병원에서 코로나 네네. 관련해서 병상을 확보를 추가로 했었는데 그 확보한 병상을 정부에서 없애라고 지시를 내렸단 말이죠. 근데 그쪽 가천대 입장에서 오히려 지금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고 당연히 이게 늘 수밖에 없는 좀 위험성이 존재하는데 이거 네네. 없애도 되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 정부가 그냥 없애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후에 또 문제가 생겼으니까 네네. 우리가 이렇게 말했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았냐 결국은 이렇게 항의했던 기사도 있었는데 어, 말 그대로 지금 상식이 완전 벗어난 상태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보기엔 좀 의료 현장이나 인상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 즉 그런 정책이나 결정을 하시는 분이.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방송에서 말씀을 했듯이 병원도 일종의 하나의 이제 그런 뭐 수급이 맞아야 되고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병원도 그 큰 병원들도 그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중환자 뭐 호흡기 인공호흡기를 갖추고 뭐 그런 뭐 CPR을 할 수 있고 뭐 산소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그런 장비를 다 갖춘 병실이나 그런 베드 하나 두는 게 엄청나게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또 많은 인력이 든다는 것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거는 그냥 뚝딱 만든다고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뭐 만들라 없애라 그게 그렇게 정부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좀 임상 이 의료 현장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기사에서도 8월에 네네네. 이미 청와대에 보고를 했고 네. 김연명 청와대 사회정책부석이랑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보고를 했는데 반응이 네. 시큰둥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번에 이 상황을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놓고 보는데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제 한번 그 자료를 드리겠지만 초기에 이제 K 방역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이런 걸 그 신종플루 인플루엔자 대유행을 한번 겪었고 메르스 때도 이제 한번 이런 호흡기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의 유행을 한번 겪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제 그때 겪고 나서 그런 많은 매뉴얼들이 어떻게 하면 뭐 이런 바이러스성 전파력이 높을 때 어떻게 거리 두기를 하고 어떻게 방역을 하고 어떻게 선별 진료소를 두고 그런 아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매뉴얼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도 아마 초기에는 그 메르스나 그런 뭐 인플루엔자 때 만들었던 매뉴얼대로 그래서 이제 잘 실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K 방역이라는 이름 하에 조금 어느 정도 빠르게 대처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메르스는 이게 한 3개월 내로 종식이 됐거든요. 워낙 치명률이 높고 치명률이 높다 보니 우리가 숙주인 인간이 메르스에 감염이 되면 뭐 사망을 하게 되거나 뭐 중환자실에 있게 되니까 다른 숙주에게 우리가 이제 전파할 기회가 차단당하다 보니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한 번 걸리면 치명적이었지만 전파력은 낮아서 이게 한 3개월에 다 종식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런 메르스 매뉴얼이 없었나 봐요. 지금 이렇게 아무 준비가 없었던 거죠. 지금 K 방역 이후에.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 중장기적인 대책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네네, 이렇게 맞습니다. 상황을 보면.
안 그러니까 한 30분 그래도 네네. 하니까 회의 방역 하다 보니까 인제 딸랑딸랑 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교수님. 아 이거 웃을 있나? 안 그래도 네. 저희가 김우주 전 교수님. 감염내과 네. 학회장님이랑 이런 거에 네네. 대해서 긴밀히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상 메르스 방역 매뉴얼을 만드신다고 봐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김우주가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정보과에서 나와서 이런 이런 질병, 이런 전염병에 관해서 어떤 게 효과적이며 어떤 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며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거에 대해서 민간 단위의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해서 정보를 다 수집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때 그런 것도 있었고요. 네네. 지금도 우리가 좀 보면 이제 김우주 교수님 같으신 분은 네네. 인플루엔자 때도 그랬고 네. 신종플루 때도 그렇고 메르스 때도 그렇고 거의 선두 지휘를 하신 분이고 네, 또 그 맞습니다. 정부는 이 민간 과 같이 하는 이 TF 얘기를 거의 다 수용하고 따라준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 사실은 이제 지금 제가 뭐 나중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보면 제 생각에는 뭐 지금 이제 복지부에 보건복지부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2021년 올 한 해의 가장 큰 국가적인 과제는 이 지금 그 코로나를 어떻게 빨리 종식시키고 우리가 좀 더 좀 자유롭게 경제 생활과 학생들도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냥 그 이전의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되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이런 정말 뭐 김우주 교수님 같으신 그런 오명돈 교수님이나 이쪽에서 한 40년 넘게 이 분야를 전공해 오시고 계속 그런 국가 정부와도 TF에서 일해 오신 이런 전문가 교수님들을 모셔서 좀 뭐 정말 정차관급 일을 맡겨서라도 이 코로나를 빨리 해결해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곳곳에 보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게 일관성이 없고 도대체 이게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게 전문가의 어떤 그런 게 받아들여진 결과일까? 하고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사실 지금 너무 많아서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 같은 상황에서는 저런 정보에 대한 수집이 있었고, 그리고 피드백에 대해서 정부나 국가 기관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대응을 했었는데, 빠른 그렇죠. 상황의 변화에 맞춰서. 근데 이번 네. 정부는 그런 정보 수집도 전혀 없었고, 심지어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넣는 보고서에 대해서 거의 묵살했다라는 네. 전문가분이 사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그런 거를 진짜 서슴없이 얘기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인 거죠. 이제 요번에 우리가 이 백신 이 사태도 보면 대강 어느 정도 짐작이 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mRNA 백신, 모더나, 화이자 백신은 인류 의학 역사상 아주 획기적이고 신박한 어떤 백신이에요. 네. 그리고 그런 이제 이면에는 미국이나 영국 또 선진국들은 한 20-30년 전부터 이 RNA 백신이나 RNA를 이용한 그런 항암 치료 이 항체를 만들어서 이런 치료에 대해서 한 20-30년간 뭐 어마어마한 돈과 인력을 쓰면서 계속 연구를 해와서 이제 요번에 좀 급하긴 하지만 이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가 물론 한국이 나서서 좋은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게 가능한 일일까? 왜 과거 20-30년간 연구해 온 거를 어떻게 한국이 그게 몇 개월 만에 1-2년에 바로 그걸 따라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쵸?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시도든 의학적인 시도든
처음엔 다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뭐 FDA나 뭐 항암 치료도 계속 새로운 치료제가 개발이 되고 있고 어떤 새로운 치료제가 나올 때 우리가 임상 1상, 2상, 3상을 한다고 할 때 사실 3상에서 우리가 그 효과와 부작용, 가장 중요한 부작용 같은 것들이 다 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런 개업의 생활은 이제 밑에서 뭐 그런 많은 약이 제약회사들이 약을 개발을 하고 또 뭐 FDA나 한국의 식약청 같은 그런 우리가 믿을 만한 뭐 국가기관이나 뭐 책임지는 기관에서 충분한 임상 검사나 이런 걸 다 거친 후에 그걸 승인을 해주면 밑에 의사들은 그걸 그냥 맞춰서 그 가이드라인이나 승인 기준에 맞춰서 환자들한테 의료 처치를 하는 게 이게 순서거든요. 그러면 밑에 우리가 임상 의사들은 어떤 정말 중요한 거는 그게 얼마만큼 믿을 만한 그런 뭐 FDA나 식약청에서 그런 기관에서 이게 승인이 됐냐 안 됐냐가 우리가 의료 처치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내에서 뭐 시행되고 있는 모든 의료 처치, 의학적인 어떤 그런 치료의 근거의 기준은 FDA 승인이에요. 당연히 뭐 그거를 따르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백신 문제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이제 2, 30년간 그 미국에서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해서 모더나, 화이자 같은 그런 조금 이제 유통상의 보관이나 유통상의 어려움은 있지만 이런 백신이 처음 나왔을 때 뭐 우리가 이게 그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 투자에 든 뭐 몇십 조의 수십 조의 비용과 인력을 생각하면 조금 우리가 그때 이제 백신을 첫 선구매하자는 제안이 왔을 때 그때 이제 제 나름대로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정도면 이거는 전 인류를 구할 수 있는 백신의 개발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투자를 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우리가 투자를 하고 그 리스크는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류의 이때까지 해왔던 의학적인 발전과 그런 역사를 생각하면 누군가가 그렇게 리스크를 지고 왜냐하면 모더나 화이자 같은 아무리 뭐 그런 어마어마한 제약회사일지라도 항상 처음에 그거를 개발을 할 때는 그 회사 나름도 회사 자체도 그런 리스크를 지는 거거든요. 기존에 많은 백신들이 개발이 되어 왔는데 너무 그 병이 일찍 종식이 돼서 사실은 그 치료제나 백신이 써보지도 못하고 몇 조씩 투자된 게 사그라지는 약과 백신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팬데믹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거를 조금 감수를 하고서라도 선구매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다른 국가나 그 회사에서 2, 30년 동안 개발해왔던 걸 우리가 날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뭐 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좀 이런 쪽으로 조금 좀 더 뭐 저는 아는 게 별건 없지만 이런 쪽으로 오랫동안 공부해 오시고 연구해 오신 좀 전문가 선생님들은 이런 상황을 충분히 납득하고 또 그걸 설득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했었을 텐데 너무나도 뭐 쉽게 비싸니까 뭐 부작용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백신 부작용도 정 간사님 잘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어차피 그 백신을 처음 만든 나라에서 쓰게 돼 있어요. 이런 네.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에서 개발한 어, 주사 백신이 미국에서 먼저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맞습니다. 자국민을 먼저 구해야지. 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선구매를 했다고 할지라도 미국 사용하고 한두 달 우리는 후에밖에 쓸 수는 없긴 해요. 그러면 사실은 한두 달 동안 충분히 지켜볼 수 있는 시간도 충분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선구매를 못한 거에 대해서 가격이나 부작용 때문이다라고 변명하는 건 너무 아마추어적인 정부의 얘기다. 이런 생각이 사실 또 드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본인들이 확보했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코백스 퍼실리티를 음. 1,000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정말 저는 처음에 이게 코백스 퍼실리티가 무슨 회사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요. 코라고 붙었길래 무슨 한국 회사인가 싶어가지고 코 알아봤더니 뭐 이거 코팩트라서 또 혹시 네, 코리아 뭔가 네. 생각을 했지 뭐. 아 그래서 참. 뭐 외신이 볼까 봐 진짜 외신이 비웃을까 부끄러울 정도로 황당한 얘기인데 그거를 정부 뭐 야당인데 여당들이 합치면서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이건 그 정말 전문가들이 부끄러운 아무도 얘기. 예, 얘기가 안 들어가고 있구나. 진짜 통감하고 네.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네네. 동부구치소 지금 난리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법무부 교정 시설을 담당하는데 아마 의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왜냐하면 구인구직이 안 몰라왔을 겁니다. 네네 이게 네, 제가 보여지는 조금 영상. 이 동부구치소 사건도 조금 답답하고 이제 황당한 게 우리가 정부에서 매일 우리 국민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기본적인 방역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여기가 좀 어떻게 보면 집단 생활 시설인데 그래서 정말 좀 너무 이 동부구치소 사건만 봐도 이게 좀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나 이런 거를 뭐 약간 그런 취약한 집단 시설에 조금 더 이거를 집중하고 관찰하고 모니터를 했었으면 이거 어차피 예방을 하지 않으면 이것처럼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성 질환은 손 쓸 수가 없는 거죠. 퍼지는 것은 그쵸.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렇게 에어졸이 사실상 심각하게 지금 이루어지는 질병 같은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집단적인 코호트 격리를 한다는 것은 사실 이건 방역 조치가 아니라 사실 그냥 배양하는 거지 않습니까? 병균을. 아니 이것도 우리가 작년 초기에 정 PD님하고 장 관사님하고 이런 얘기 좀 했었죠.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메르스 같은 그런 전파력을 가진 바이러스성 질환과 이 코로나는 조금 다른데 이거는 전파력이 훨씬 높은데 이거는 코호트 격리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다 권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확진자 뭐 비확진자, 밀접 접촉자 이렇게 분류를 해서 격리를 하고 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그리고 뭐 주 2회 정도 전수조사를 하던가 해서 빨리 그 확진자를 가려서 격리를 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뭐 집단 발생을 하는 이런 사태까지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 계신 네, 분들 정말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네,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전문가분들이 요구했던 지금 병상이나 이런 그렇죠. 호흡기 관련 이런 네. 장비들이 전혀 수입객인커녕 지금 모자란 상태에서 아마 제가 나중에 다루겠지만 이런 요양원이나 이런 집단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큰 데미지, 좀 끔찍한 상황이 저희가 예상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네. 거에서 나중에 한번 다뤄볼 건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올 상당히 위험한 3월까지는 상태다. 올 3월까지는 자꾸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우리가 네, 뭐 정치인들이나 뭐 공무원들이라고 다 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을 만한 전문가 스님들이 거기에 이런 정책을 결정하고 그런 실행하는데 적극 참여를 하고 있지 않다는 불안감이 드니까 자꾸 뭐 우리가 이런 유튜브에서라도 자꾸 얘기를 해서 자꾸 그런 경각심을 갖게끔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좀 네, 네, 황당하긴 맞습니다. 한데 좀 그러네요, 상황이. 네, 저희를 뭐 정부랑 정부랑 뭐 다른 데가 다 안 하니 이제 시민단체인 저희라도 열심히 해야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 감사하고요. 또 네, 네, 다음에 또 필요할 때 또 네, 네. 연락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여튼 미대행 시청자 여러분들 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